네, 2월 21일 세 번째 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입력한 데이터를 우리가 입력을 중간에 하다가 다 못하고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 첫 번째, 제목은 어떻게 한다? 좀 크게 한다. 얼마나 크게? 한 절반 정도 더 크게 하면 좋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요거 입력하는 거 설명 좀 드릴게요. 여기 숫자가 있고 숫자하고 글자가 붙어 있잖아요. 여기 잘 보시면 요 셀을 선택하면 하나든 여러 개를 선택하면 오른쪽 끝에 점이 하나 있습니다. 점이 하나 있어요. 녹색 점이 있어요. 여기를 자동 채우기 포인트라 그래요. 여기를 이렇게 드래그 해도 되고요. 드래그 해도 되고, 지금 이 오른쪽에는 데이터가 여기까지 내려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여기 데이터가 없었다면은 얘를 계속 드래그 해야 되지만, 여기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슝 하고 아래까지 내려가요. 제가 지난 시간에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대학 입학 수험자가 60만 명인데 수험번호 입력할 때 수험번호가 1번서부터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사실 이렇게 입력을 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1번이고 여기가 2번이잖아요. 그렇죠? 1번이면 얘를 보세요. 얘를 쭉 드래그하면 똑같은 숫자가 나와요. 숫자가 하나일 때는. 근데 여기를 보셔야 돼. 꼭 여기 끝에 이런 게 나타나요. 이런 거. 여기 자동 채비하고 나잖아요. 자동 채비하고 나면 엑셀은 반드시 오른쪽 끝에 이렇게 포인트가 하나 생기는데, 여기를 눌러가지고 연속으로 채워라 그러면 숫자가 이렇게 바뀌어요. 이걸 다 설명은 못 해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자, 그 다음에 심사위원 1, 여기는 2, 3이잖아요. 그럼 얘를 점을 가지고 더블 클릭하면 내려가니까 안 되죠, 여기는요. 이때는 드래그만 할 수 있어요, 옆으로는. 밑으로는 더블 클릭하면 슝 내려가지만 옆으로는 드래그만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노란 색깔을 좀 칠하려고 그래. 기본색이 노란색으로 돼 있었어요, 여기가. 그리고 여기 이렇게 노란색이 있었는데 여기도 칠하고, 여기도 노란색이니까 좀 칠하는데, 여기가 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는 거를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거였어요. 얘가 여기서부터 요 안에 들어와야 되거든. 그럼 블럭을 잡고 합한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이게 우리 건축에 사용되면 어떻게 좋을까? 건너방 문간방 두 개를 합해라 그러면 방이 하나가 되면 편하겠지. 근데 컴퓨터니까 이게 가능한 거지, 컴퓨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엑셀은 어떤 것을 하는 프로그램이냐 이거지. 엑셀의 기능이 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엑셀이 뭐 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엑셀의 기능이 뭐냐 이거지. 여러분 엑셀 왜 배우려고 오신 거예요? 배워두면 좋을 것 같아서 배우러 오신 분도 있지만, 특별히 나는 엑셀을 좀 나름 배워야만이 사용할 일이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엑셀이 지구상에 등장하기 전에 엑셀에 형벌되는 애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이제 로터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로터스 1, 2, 3라는 프로그램이 먼저 시작을 했어요. 요거 이전에 비즈칼크라는 프로그램이 엑셀의 할아버지, 조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상. 비즈칼크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저는 이거를 써보지는 못했었어요. 로터스는 썼어요. 로터스가 시작이 되고 나중에 이제 엑셀이 출시가 됐어요. 근데 제 첫사랑은 로터스야. 로터스를 쓰다가 로터스가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거야. 계속 밀려나가는 거야. 엑셀은 계속 개발이 되고 있는데 로터스가 개발이 안 돼서 갈아탔어요. 통신사 갈아타듯이 로터스 쓰다가 엑셀로 갈아탔는데, 프로그램이 서로 달라. 개발된 회사가 다른데, 엑셀이 고마운 게 뭐냐면 로터스에서 사용하던 명령어를 그대로 엑셀에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민카드로 쓴 사람은 PC카드로 써도 똑같이 신용카드 쓰는 거잖아요. 그런 식이야. 편해졌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1, 2, 3라는 말이 뭐냐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세 가지 기능을 사용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1, 2, 3예요. 요 2가 아니라 둘이라는 2가 아니라 하나에서 세 개로라는 뜻이에요. 원래 이 숫자 2가 영어로는 TWO 숫자로 2라고 하는 숫자가 아니라 2라는 뜻으로 많이 쓸 때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의 프로그램이란 로터스고 어떤 세 가지를 사용하느냐 이거잖아. 세 가지 기능이 뭐냐면 문서 작성. 좀 전에 우리 작성했잖아요. 이렇게 글 쓰고 크게 쓰고 색깔도 칠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계산 작업. 이거 배울 거예요. 계산 작업. 그 다음에 자료 관리. 자료 관리도 아직 안 배웠어요. 우리가 단지 배운 거는 시트 복사하는 정도. 근데 엑셀은요 1, 2, 3보다 더 많은 기능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1, 2, 3가 아니라 1, 2, 한 10, 1, 2, 10 정도? 그 기능이 뭐냐라고 손꼽아 생각하지 않아도 사용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엑셀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첫 번째, 문서 작성할 때 이제 우리가 이제 문서 작성을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글 쓰잖아요. 이렇게 글 쓰고 여기다가 이렇게 아까 어떻게 했냐면 블럭 잡아서 테두리 선도 그렸죠. 테두리 선 요거 가서 모든 테두리 둘렀단 말이야. 여기는 어떻게 하냐면 모든 테두리 두르는데 여기 이제 굵죠? 굵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화살표 눌러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누르면 밖에가 굵게 나와.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요. 여기도 먼저 모든 테두리 둘러주고 굵은 바깥쪽 테두리 둘러주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 안에는 이런 거 있어요. 글을 다 쓰고 나중에 꾸밀 거냐? 꾸며놓고 글을 쓸 거냐? 아니면 중간중간에 작업하면서 꾸밀 거냐 이거지. 우리가 김치 담글 때 생각해 보세요. 김치 담글 때 배추 절이고 무채 썰어 놓고 양념 준비해 가지고 버무리잖아요. 근데 모자라면 어떻게 돼? 엄마들이 그때 또 양념을 준비하거든. 야, 무채가 모자라니까 무채 좀 더 썰어줘. 그럼 무채 마저 썰어서 버무려서 하기도 하거든. 그 다음에 다 마무리되면 이제 위에다 어떻게 돼요? 깨가루 뿌리고 그러잖아요. 중간에 깨를 뿌려도 되지만 마지막에 깨를 뿌릴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원칙은 없어요. 솔직히 원칙은 없어요. 이제 다 해놓고 나서 그래 이쁜 떡이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고 마지막에 좀 더 예쁘게 꾸며보자 이럴 수도 있고 꾸며가면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엑셀에 있는 가장 큰 기능 중에서 뭐냐면 계산 작업이라고 그래요. 계산 작업. 60만 명의 대학 입학 점수를 계산하려면 어떻게 했을까요?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제가 대학 입학 시험 볼 때는요. 그거를 처리하는 컴퓨터가 서울에 한 대밖에 없었어요. 광화문 가기 전에 삼성 강북병원 옆에 서울 교육청이 있어요. 서울시 교육청이 있거든요. 거기 컴퓨터를 가지고 전국의 모든 수험생들이 작성했던 OMR 답안지 있잖아요. OMR 답안지를 다 모아서 서울에 있는 교육청으로 다 갖고 오는 거예요. 거기 한 대밖에 없었거든. 거기에서 OMR 답안지를 입력을 해서 컴퓨터가 밤새도록 몇 날 며칠을 계속 계산해. 그러면 수험 번호 몇 번에 암흑에는 국어 점수가 몇 점, 수학 점수가 몇 점 하고 쭉 계산을 해. 첫 번째 입력을 해야 되겠죠? 입력하고 나서 계산을 하겠지. 계산하는 순서는 뭐다? 입력하고 계산하고. 그 다음에 통계도 내야 돼. 얘가 서울에서 몇 등을 했는지 전국에서 몇 등을 했는지 이 통계도 계산해야 되거든. 이것도 다 계산이야.
그렇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자영업자야. 그러면 여러분들 그 식사하시고 나서 계산대 가서 카드 디밀면 카드 딱 집어넣고 나서 뭐 금액 입력하면 카드 자동으로 점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옛날 같으면 주인 아줌마가 주머니에서 돈 꺼내갖고 세보거든. 오늘 얼마를 팔았나?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 그 기계에 버튼 딱 누르면 신용카드로 얼마를 팔았고 현금이 얼마를 팔았는지 딱 찍혀 나와. 안 세봐도 알아. 그래서 그런 기계를 쓰는 거예요. 편리하라고. 그 다음에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 가면 포스라고 있죠. 포스 기계. 바코드 딱딱딱 찍어갖고 계산 얼마입니다. 포인트 번호 알려주세요. 뭐 이래갖고 가산 좀 들어가잖아요. 그 포스라는 기계를 쓰는 이유가 재고 관리 때문에 그래요. 재고 관리. 오늘 라면이 몇 개 팔렸는지 쌀 20kg짜리가 몇 푸대가 팔렸는지 저녁 다 계산해 와야 되거든. 그래야 그 다음날 또 물건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포스를 쓰면은 오늘 아이스크림 몇 개가 팔렸는지 뭐가 몇 개가 팔렸는지가 자동으로 쫙 나와서 저녁에 퇴근하기 전에 그 버튼을 누르면 주문이 그 각 공장으로 회사로 가는 거야. 그럼 새벽에 슈퍼마켓으로 물건이 다시 와야 돼. 그 거래처가 한두 개야? 이 계란 몇 판 갖다 주세요. 쌀 몇 개 갖다 주세요. 일일이 전화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버튼 누르면 자동으로 전달이 되거든. 그게 통신, 인터넷이 빨라졌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이런 계산 작업을 하는 게 엑셀의 가장 큰 기능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통계 내는 거야. 통계 및 분석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슈퍼마켓 하시는 분이 1년 동안에 쌀을 몇 푸대를 팔았는지, 라면을 몇 개를 팔았는지, 커피를 얼마나 팔았는지, 채소를 얼마나 팔았는지, 이런 것들 내가 몇 번을 주문했고 거래처에다 지급할 돈이 얼마나 되는지 이거를 다 계산해서 정산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통계 분석을 해야 되거든. 이게 한두 개도 아니고 몇십만 개, 몇백만 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 손으로 계산을 못해. 그러니까 예전에 어땠어요? 사업계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들 계산 빨리 하는 사람, 주산, 부기, 타자 이런 거 잘하는 사람 데려다 놓고 직원을 썼잖아. 격리 직원을. 지금은 그런 거 없잖아요. 컴퓨터만 있으면 다 하거든. 그 기계에다가 카드 딱 집어넣고 나서 바코드로 찍으면 얼마가 팔렸구나 다 나오니까 그런 상업적인 공부를 하신 분이라면 더 좋겠지만 그런 거 안 해도 상관없다 이거지. 그리고 이제 또 뭐를 해야 되냐면 그래프 출력도 해야 돼. 그래프 출력. 그래프. 작년보다 올해 전기요금이 얼마나 더 나갔는지, 수도금이 얼마나 더 나갔는지, 가스요금이 얼마나 더 나갔는지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그래프거든. 우리 뉴스를 보면 그래프가 많이 나와요. 그동안 10년 동안 우리나라 수출이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지, 이게 쭉 올라가고 있으면 수출이 잘 되는 거고 내려가고 있으면 수출 망하고 있는 거잖아. 그런 거 그래프 출력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아요. 근데 이 중에 계산이요 엄청나게 까탈스러워요. 별의별 계산을 다 요구할 수도 있거든. 우리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할 줄 알면 된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더 많은 복잡한 계산을 요구할 수도 있거든. 누가 그러더라고. 안 되는 거 빼고 다 된다고. 내가 몰라서 못하는 거지 알면 다 할 수 있어요. 자, 그 중에 이거부터 한번 보자고요. 여기를 더할 거야. 근데 20점을 여기다 더할 거야. 기본 점수가 있으니까. 그럼 몇 개를 더해야 돼요? 홍길동의 점수의 합기 총점을 계산하면 몇 개를 더해야 돼? 3개요. 하나, 둘, 셋, 4개죠.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여기다가 엑셀은 무조건 계산할 때요. 명령을 줄 때는 는이라고 써요. 는이라고 쓰면 엑셀이 깜짝 놀래. 아, 사람이 나한테 명령을 걸었구나. 그러니까 명령이라는 뜻은 뭐냐면 내가 키보드로 이렇게 글자를 쓰거나 숫자를 쓰는 건 입력이에요. 입력. 근데 명령도 사실 입력은 입력인데 98이라고 표시해라 라는 거는 입력이라고 보는 거고 총점은
뭐를 계산할 거야 라고 엑셀한테 지시를 해야 되거든. 지시하는 게 명령이지. 그때 는이라고 쓰는 거예요. 는 무조건. 자 보세요. 는 썼어요. 그 다음에 마우스로요. 얘를 클릭할 거예요. 클릭했더니 D에 O라고 나타나. 여기 보세요. D라는 데하고 O라는 데가 만났으니까 얘가 D5지. 그래서 는, 얘 클릭했죠? 더하기. 더하기는 오른쪽 키보드 있잖아. 우리 숫자 키보드 오른쪽에 더하기 있어요. 그리고 얘를 더할 거야. 얘를 이렇게. 얘를 클릭할 거야. 마우스를 클릭하면 2의 다섯 번째 거 또 더하기 누르고 여기 F 다섯 번째 거 이런 식으로. 그러면 3개가 됐어요. 그렇죠? 엔터 치면 홍길동의 기본 점수를 빼고는 계산이 돼. 지금 몇 개 더했다고 여기에? 3개 더했죠? 그럼 심사위원 1에 여기 합계는 몇 개를 더해야 돼? 10개를 더해야 되죠? 자, 그러면 60만 명의 대학 입학 시험 본 사람도 국어 점수 합계를 구하거나 평균 점수를 계산하려면 평균을 계산하려면 합계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60만 명의 점수를 입력하려면 여기다 는 써놓고 몇 번 눌러야 돼? 여기를 60만 명 걸 눌러야죠. 60만 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60만 번째까지 눌러야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60만 명을 더하려고 그러면 마우스를 잘못 누르면 똑같은 걸 2번 중복해서 누를 수도 있고 빼먹고 누를 수도 있거든? 그럼 망하는 거죠. 그렇게 잘못 계산하면 망하는 거야. 신문이나 인터넷 기사를 보면은요. 잘못 계산해갖고 불합격됐다고 연락 오는 경우도 많고 불합격된 사람인데 합격으로 연락 오는 경우도 있고 잘못 계산해가지고 그런 사례가 많아요. 그러면 인생이 망할 수가 있어.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는 해가지고 뭐랑 더한다라는 거 되게 귀찮아요. 3개를 더하는 것도 귀찮고 10번을 더한다는 것도 귀찮고 100명 100번을 더한다는 건 더더욱 귀찮고 힘들어. 갑자기 화면이 깜빡거리죠. 그렇죠? 잠깐만요. 왜 그런가 좀 볼게요. 됐나? 안 나오나? 됐나요? 제가 의자로 뭘 건들지도 않았는데 의자 뒤편에 있는 뭐 선이 잘못 충격을 받았나 봐. 그래서 계산하기 쉽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 둘, 셋 이렇게 하지 말고 왼쪽 거 3개 이러면 되잖아. 그래도 되지 않아요? 네. 여기다 클릭해 놓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갖고 10개를 클릭하지 말고 위에 거 10개 그러면 되잖아. 여기다는 뭐라 그러면 될까? 여기 있는 건 여기다가는 여기 있는 거 30명 거다 30개 다 이러면 되잖아. 전 그게 좀 편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습관적으로 엑셀을 오랫동안 썼으니까 습관적으로 계산할 때 쉽게 하지만 처음 하시는 분들은 는 해가지고 이거랑 하고 뭐를 더 하고 이렇게 다 클릭해야 되거든. 근데 이 개수가 많아지면 클릭할 때 중복할 수도 있고 누락될 수도 있다는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거지. 그게 뭐냐면 자 볼게요. 상단에 가시면 수식이라고 있어요. 수식 있어요? 이게 계산하는 기능이에요. 여기 있는 게 계산하는 기능들. 함수 삽입, 자동합계, 최근 사용 항목, 재무 한번 눌러보실래요? 재무라는 글자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영어로 뭐라고 하면 나오죠. 근데 처음에 나오는 건 뭐냐면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유가증권의 경과 이자를 반환한대.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자를 돌려준다는 거야. 이자를 계산한다는 거야. 유가증권이 뭐야 또?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재무에 관련된 이 수식을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두 번째 거는
유가증권의 경과이자를 반환한다고 하는 게 이자를 계산하는 것 같은데 유가증권이라는 말도 못 알아듣겠고 이건 누구한테 물어보면 누가 잘할까 이런 거는 은행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잘하겠지. 금융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저는 컴퓨터를 하는 사람이지 금융을 공부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 근데 그 외 것들이 있어요. 논리, 여기 텍스트, 날짜 및 시간, 찾기 참조, 수학 함수, 이런 수학 삼각함수 있잖아요. 이런 거요. 이건 저한테는 쉬워요. 저는 이걸 전공했으니까. 근데 여기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요. 합계를 구하는 거는 수학 기능이고요. 총점, 평균 계산하는 거는요. 통계 기능이에요. 통계 기능. 달라요. 기능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옷에 묻은 실밥을 자를 때는 가위로 잘라야 되잖아요. 그 가위를 쓰는 거고 단추를 꼬매려면 바늘을 써야 되잖아. 발과 신을. 기능이 다르잖아. 기능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봤을 때 똑같아 보이는 건데 총점을 구하는 거는 수학 기능이고 평균을 계산하는 거는 통계 기능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 자동합계라는 데를 가보자면 자동합계. 요 기호를 시그마라고 읽어요. 시그마. 근데 요 시그마 기호를 누르지 말고 자동합계 화살표를 누르면은요. 몇 개가 이렇게 나타나 이렇게. 나타나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총점 합계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총점이 합계잖아요. 그렇죠? 얘를 누르면 돼. 얘를 눌러보면은요. 이렇게 떠. 는 썸. 썸이 합계를 구한다는 뜻이야. 그런데 DO부터 F 또 O까지 요 세 개가 컴벅컴벅거리죠. 지금 여기가 색깔이 원래는요 이렇게 돼 있었어요. 원래는 여기다가 쓰면은요 이렇게 나와요. 원래는 이렇게 나타나야 돼. 이렇게 글자가 우리는 아까 여기 막 밀려나갔죠. 앞으로요. 원래는 얘가 오른쪽에 있었거든. 숫자가. 근데 아까 우리 보기 좋으라고 어떻게 했었어요? 처음에 가운데로 해놨잖아. 가운데 이렇게 숫자를 여기 가운데로 해놨잖아요. 그래서 좀 달리 보이는 건 하여튼 간에 합계를 구하라 그러면 이 파란색이 껌뻑껌뻑거리는 거, 녹색이 그렇게 껌뻑껌뻑거리는 게 세 칸을 갖고 계산하라 그러거든. 제가 아까 뭐라 그러냐면 하나, 두 개, 세 개를 더할 거냐 이렇게 계산할 거냐 아니면 왼쪽 거 세 개냐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대학 입학 시험 60만 명 하고 만약에 합계를 구하라 그러면 위에 거 60만 개라고 나온다고 엑셀이. 맞으면 엔터. 틀리면 고쳐야 돼. 엔터 치면 답이 나와요. 그 여기는 뭐를 계산한 거예요? 홍길동의 세 사람 심사위원회 합계를 구했죠. 뭐를 빼먹었어? 기본 점수를 빼먹었잖아. 잘못 계산한 거죠. 그렇죠? 그럼 얘를 지우고 딜리트로 지우는 거예요. 엔터 오른쪽에 딜리트 있죠. 그렇죠?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동합계 여기. 자동합계 화살표를 누르면 5개가 보이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합계죠. 처음 게 합계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요. 이거 눌러요. 이거. 아까 여기 자동합계 화살표를 누르면 얘를 누르면 이렇게 쭉 나와서 5가지가 쭉 있었잖아. 하나, 둘, 셋, 넷, 5개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요 처음 거 있잖아. 처음 거. 그 처음 게 여기 있는 위에 있는 그림이 처음 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합계가 아니라 평균을 누르려면 반드시 얘를 눌러야 되지만 우리는 합계를 구할 거니까 처음 거를 누를 거 아닙니까? 그럴 때는 요 위에는 시그마 기호를 눌러면 바로 합계가 나온다는 뜻이야. 자, 나왔어요. 그렇죠. 이렇게. 아까처럼 똑같이 왼쪽에 있는 3개 껌뻑거리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를 잘 눌러야 돼. 여기. F5 가로 닫기 전에 사이를 클릭해. 아까 여기가 껌뻑거렸잖아요. 이렇게 떴잖아요. 그렇죠? 그 가로 사이를 클릭하면 여기 커서가 껌뻑거리죠. 그렇죠? 컴만 찍으세요. 쉼표. 키보드 제일 아래줄 거기 보면 한영키 위에 쉼표가 있어요. 쉼표. 누르셨어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3개랑 또 다른 거 얘를 선택할 거잖아요. 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야.
왼쪽에 있는 3개랑 얘랑 더할 겁니다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여기 있는 3개랑 여기 있는 3개랑 컴마 쉼표하고 얘를 클릭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4개 맞잖아요. 그렇죠? 엔터. 그러면 나머지도 총점 구해야 되잖아. 나머지 9명도 마저 계산해야 되잖아요. 대학 입학 시험 같으면 나머지 60만 명 마저 계산해야 되잖아요. 이때 어떻게 하냐면 여기 점 있잖아요. 점. 자동 채우기 점. 거기를 더블 클릭하면 슝 하고 내려가요. 그러니까 60만 명이 시험을 보든 100만 명이 시험을 보든 엑셀은 무조건 한 번만 잘 계산하면 돼. 한 번만. 한 번만 잘 계산하면 돼요. 그리고 더블 클릭하면은 나머지는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처음 거는 정확해요. 처음 건 잘했는데 두 번째가 문제예요. 왜 두 번째가 틀렸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 봐야 되는데 한번 볼게요. 아까 얘는 뭐라 그랬어요? 왼쪽에 3개랑 얘라 그랬죠? 근데 얘는 왼쪽 거 3개라 그랬잖아. 그럼 요거는 뭐라고 하냐면 오른쪽 위. 얘는 왼쪽 거 3개랑 위로 오른쪽 아니면 오른쪽 위 이렇게 계산해. 여기 더블 클릭해 볼게요. 여기 더블 클릭해 볼게요. 왼쪽 거 3개랑 저기 빨간 거 하나 더 했잖아요. 그렇죠? ESC 누르고 내가 뭐를 고치려고 더블 클릭한 거야. 뭘 보려고 좀. 근데 안 할 거거든. 그럼 ESC 누르면 밑에 거 한번 더블 클릭해 볼게요. 얘는 더블 클릭하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엉뚱한 데 빨간 게 가 있죠? 빨간 게 20을 가리키지 않고 밑에 걸 가리키잖아. 그 이유가 있어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왼쪽 거 3개랑 오른쪽 위라 그랬잖아. 얘가. 오른쪽 위라 그랬잖아. 이게 나처럼 해봐요. 요렇게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림자 놀이처럼. 그림자가 내가 오른쪽으로 2칸 가면 그림자도 따라서 오른쪽 2칸 갔잖아요. 그렇죠? 얘가 처음에 왼쪽에 있는 3개랑 했더니까 얘도 왼쪽에 있는 3개는 맞아. 얘도 왼쪽에 있는 3개는 맞는데 빨간 거를 가리킬 때 오른쪽 위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얘들은 잘못이 없어. 누가 잘못한 거야? 얘가 잘못한 거야. 왼쪽 거 3개를 가리켜 준 건 정확했는데 저 빨간 20점이라는 숫자를 가리킬 때 잘못 가리킨 거야. 야, 오른쪽 위가 아니라 얘는 항상 제2의 두 번째 거여야 돼 라고 알려줘야 돼. 어려워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는 대략 이해가 가세요? 엑셀은요, 계산할 때 계산 작업을 할 때 어떻게 계산하냐면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상대적 주소를 이용한 계산을 해요. 상대적 주소를 이용한 계산. 자, 무슨 얘기냐면 제 앞에 지금 인쇄물이 놓여 있어요. 그런데 제가 왼쪽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그럼 제 앞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가 앞으로 한 발짝 가면 그림자도 앞으로 한 발짝 가요. 그런데 여기서는 한 발짝 못 가요. 책상에 걸려서.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인쇄물은 어디 있다고 알려줘야 돼? 내 앞에 있는 게 아니라 강사 컴퓨터 책상에 있다라고 알려줘야 돼. 엑셀에서 계산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는데 상대적 계산법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상대적 주소를 이용한 계산하고 절대적 주소를 이용한 계산하고 이렇게 2가지가 있어요. 자,
시골에 어느 우체부 아저씨가요. 예전에 방송에 한번 뭐 사연을 썼는데요. 재미난 사연을 썼어요. 무슨 사연을 썼는가 봤더니요. 시골의 할아버지가 더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가 이제 자제분한테 편지를 쓰는데 그 자제분의 주소를 모르나 봐. 근데 알고 있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거야. 서울특별시 마포구 뭐 공덕동 이것만 알아. 근데 그 아들 집이 동사무소 뒷집이래.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자제분이 여기 사는가 봤더니 그 동네 마을회관 뒷집에 사나 봐. 그래서 우편 봉투에다 뭐라고 쓰냐면 뭐 어느 동네 마을회관 뒷집이라고 쓰나 봐요. 그러면 이 우체부 아저씨가 그걸 찰떡같이 알아듣고 배달해다 준대.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이제 또 답장을 보내잖아요. 아버지 그렇게 보내지 말고 아들 주소가 이거니까 이렇게 써라. 근데 야, 안 그래도 너한테 잘 가니까 나 그렇게 쓸랜다 하고 계속 그렇게 쓰시나 봐. 그래서 그게 예전에 어떤 라디오 방송에 이제 사연으로 올라왔던 거야. 그랬더니 이제 읽으시는 분이 깔깔대고 웃으시는 거야. 아, 그렇게도 편지를 보내니까 가긴 가는구나. 마을회관 뒷집 이렇게. 그게 상대적 주소지. 근데 만약에 마을회관이 이전하면 어떻게 돼? 아들 집 못 찾아. 이전하는 대로 가겠죠. 옛날 마을회관 뒷집이라고 쓸 수도 없고, 그렇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독산동 몇 번지 몇 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절대적 주소예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무슨 얘기냐면은 얘는 여기 왼쪽에 3개하고 3개. 3개 있었죠, 3개. 이거는 상대적인 거야. 그럼 얘도 뭐라 그래야 돼? 이몽룡 점수도 어떻게 돼? 왼쪽에 있는 3개 점수를 더해야죠. 그런데 오른쪽 위라고 얘기하면 안 돼. 그러니까 다 뭐라고 하냐면 오른쪽 위라고 계산했거든. 얘들은 죄가 없고 얘가 잘못한 거야.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된 얘가 오른쪽 위가 아니라 얘는 진짜 제2의 두 번째 거야 라고 알려줘야 돼. 몇 번째 몇 호라고 알려줘야 돼. 근데 엑셀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면 제2의 두 번째가 아니라 오른쪽 위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써야 되냐면 실제로 얘가 제2의 두 번째 거도 딱 요 자리다라고 알려주려면 F4번 키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F4번 키. F4번 키를 한번 딱 누르면 이렇게 달러가 꽝꽝 찍혀요. 해보세요. F4번 키를 누르면 계속 눌러보세요. 계속 눌러보면 달러 표시가 막 나타났다 들어갔다가 막 바뀌어요. 해보셨어요? 아니요, 아직. 여기 더블 클릭했죠? 더블 클릭해서 여기 빨간 데를 클릭했어요. 제2 두 번째를 클릭했잖아요. 여기를. 키보드에 보면 F1번서부터 F12번까지 있잖아요. F4번을 눌러주면 달러가 양쪽에 꽝꽝 찍혀요. 그리고 엔터를 치면 돼. 아까 이렇게 계산했거든. 이렇게 요거 이건 뭐냐면 나를 기준으로 왼쪽에 3개와 제2의 두 번째 셀을 더해서 계산하시오 라는 뜻인데 엑셀이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 얘는 왼쪽에 3개로 인식하지만 얘는 제2의 두 번째가 아니라 오른쪽 위 이렇게 계산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이렇게 바꿔야 돼요. 여기 달러가 이렇게 꽝꽝 찍혀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왼쪽의 3개와 제2 두 번째 셀을 더한다라는 뜻으로 인식하게끔 하는 거예요. 이때 제2를 선택하고 여기다 놓고 F4번 키를 누르면 얘가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그리고 또 이렇게 바뀌었다가 그 다음에는 이렇게 바뀌었다가
다시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똑같이 달러 J에 달러 E 반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F4번 키를 누를 때마다 바뀌어요. 이 F4번 키를 누른다는 의미는 뭐냐면 상대적 주소를 절대적 주소로 바꾼다는 뜻이에요. 다시 볼게요. 그러면요. 아까 제가 여기다가 자동합계를 눌러갖고 위에 3개를 더하라고 명령을 걸었잖아요. 그렇죠? 는 쓰고, 는이 아니라 여기 자동합계를 누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요 사이에다 클릭해 놓고 나서 요 사이에다 클릭하고 컴마 찍고 얘를 클릭했는데 요 j2 두 번째가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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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가 아니라 항상 j2 두 번째를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네. 여기 금천 50 플러스 뒷집이라고 표시하려면 이거는 우리 왼쪽 집 3개고 요거는 딱 몇 번째 몇 호를 주소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때 F4번 키를 눌러주면 이렇게 딱 된다 이거지. 그 엔터를 치잖아요. 그 이제 얘를 나머지는 자동 채우기를 가서 더블 클릭하면 쫙 답이 나와. 그러면 보세요. 아까는 얘가 아니라 엉뚱한 데를 가리켰거든, 빨간 데를. 근데 지금은 다 똑같이 가리켜. 똑같이 가리켜. 그래서 단순히 그냥 우리 학급이 몇 명이냐, 우리 학급 몇 명인지 합계를 계산해봐라, 뭐 평균을 계산해봐라, 인원수가 몇 명인지 계산하라, 이건 쉬운데 특별히 어느 애를 지칭해야 될 때가 있거든. 지칭해야 되는 거. 그럴 때는 F4번 키를 누를 일이 있다 이거지. 그 좀 이따 한번 더 해볼 거예요. 자, 이번엔 평균 계산해 볼까요? 평균. 예전에 평균 계산하라 그러면요, 일단 합계가 나와야 돼. 총점이란 말 대신에 우린 합계라고도 많이 쓰지만 합계가 총점이겠지만 평균은 합계를 계산하고 나서 심사위원 3명이니까 요 3명의 평균을 합계를 3으로 나눠주는 거야.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 시점이 포함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균은 4개로 나누면 안 되지. 그냥 3으로 나눌 거예요. 한번 해볼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썼다고 요거를 3으로 나눠라 이런 식으로 썼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눠라 그런데 이게 아니라 요 3명의 점수에 대한 평균을 구할 거거든. 자, 보세요. 여기다 놓고 평균 자리에다 클릭해 놓고 자동합계 화살표 들어가 보세요. 자동합계 화살표. 평균이라고 있을까요? 평균. 합계 밑에 평균 보이세요? 네. 얘를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은요, 명령을 걸면은요, 내 왼쪽에 숫자가 4개 있잖아요. 얘도 숫자잖아. 그렇기 때문에 평균을 걸면은 하나, 둘, 셋, 4개까지 껌뻑거리는 게 4개가 포함되어 있죠. 네. 합계까지 껌뻑거리고 있잖아. 네. 근데 합계는 넣어주면 안 되잖아. 네. 틀렸잖아, 이게 공식이. 네. 그러면 고치라 그랬는데 이번에 이렇게 고칠 거예요. 마우스로 이렇게 3개를 드래그해. 아까는 합계까지 껌뻑거리는 것 같은데 이게 아니고 심사위원 1, 심사위원 2, 심사위원 3 세 사람의 평균만 계산할 거야. 합계만 가지고 평균 계산할 거야 라고 이렇게 다시 알려줘야 돼. 아까는 4명이 껌뻑거렸거든. 합계까지. 이거를 마우스로 다시 이렇게 3개 이렇게 드래그하면,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망쳤어 명령이. ESC 누르고 하던 거 멈춰야 되니까 ESC 누르고 다시 들어가서 평균 계산하고 다시 4개 껌뻑거리면 마우스로 3개 이렇게 엔터. 합계는 포함된 거 아니에요. 기본 점수는 포함되지 않고 순수한 심사위원 점수들만 가지고 평균을 낸 건데 평균 점수가 복잡하게 됐다. 소수점야가 복잡하게 나왔죠. 네. 그러면 평균이 얼마로 보시면 돼? 이거는 95.7. 95라고 잘라 먹기는 그렇고 소수점야 반올림 해주는 게 낫겠지. 96이라고 하든지. 그럼 이거를 내가 또 뭐 명령을 걸어서 소수점야를 뭐 반올림해라 뭐 이렇게 명령을 걸려면 귀찮잖아요. 홈 가세요. 홈.
아까 수식을 하다가 다시 홈으로 가서 홈은 뭐냐면 엑셀에서 사용하는 기본적인 기능들이 홈에 대부분 있는데 이때 여기를 가보실 거예요. 요거. 표시 형식 그룹에 가시면 소점, 자릿수 늘림, 줄임하는 거 있을 거예요. 자릿수를 줄여라 그러면 이렇게 소점여가 줄어요. 늘려라 그러면 늘어나기도 하지만 늘어나요 이렇게. 근데 늘어가다 보면 이런 일이 생겨요 이렇게. 아까 어떤 분이 이런 거 질문하신 거 있었어요. 엑셀을 숫자를 계산하다 보면 입력을 하다 보면 이렇게 샵 하고 또 할 때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샵이 여기 몇 개 들어있어요. 지금 제 화면에 6개가 보이죠. 6개. 7개, 6개로 바뀌는데 이거 갖고는 부족합니다. 이거. 자리가 삐져봐서 표현을 못합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경계선 있잖아요. 경계선. 경계선을 더블 클릭하면 약간 이렇게 됐으니까 마우스로 이걸 드래그 해줘도 늘어나고 줄어들어요. 이렇게 줄어드는데 귀찮을 땐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 알아서 자리가 착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많으니까 좀 줄여가지고 이 정도까지만 나오게 하면 되죠. 소점이 한 자리. 그렇죠? 이러면 되겠지 뭐. 그럼 얘도 평균 나머지 계산해줘야죠. 그럼 등수도 계산하고 뭐 판정도 해줘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엑셀은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보세요. 얘 하나하고 나머지 자동 채우기 하고 하나하고 자동 채우기 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사람에 대한 뭔가를 다 계산해 이렇게. 아직 여기 계산 안 했지만 계산했다고 치고 그리고 자동 채우기를 한 번에 하는 거 한 번에 보세요. 여기 따당. 아까 우리 어떻게 했냐면 요거 자동 채우기 하고 요거 자동 채우기 하고 이렇게 이제 진행하려고 그랬는데 이 항목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앞으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한 사람 거를 다 계산한 후에 한꺼번에 자동 채우기해도 되더라. 그러니까 지금은 이 두 개만 블럭 잡고 자동 채우기를 따당 해주면 아까 소점이 막 4자리 5자리 나왔던 게 다 똑같이 소점이 한 자리 반올림 돼서 쭉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엑셀은. 안 되는데 왜 안 될까? 지금까지 계산한 합계와 평균은요 기본이에요. 되게 쉬워요. 아까 여기 F4바퀴 눌러서 이 절대 참조를 이용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 절대 참조를 생각하는 게 어려운 거지. 이 절대적 주소, 상대적 주소랑 이게 헷갈린 거지. 합계하고 평균 구하는 건 쉬워요, 사실은. 여기서 어려운 게 뭐냐면 이제 이런 거예요. 누가 1등인지 2등인지 알아야지. 그렇죠? 누가 1등인지 2등인지 알고 꼴찌가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계산해 보려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평균이 90점 이상인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90점 이상이 지금 몇 명 있다. 여기 하나, 둘, 셋, 넷, 5명이 있어. 이 5명은 전시회 작품 심사 결과 통과라고 쓸 거예요. 통과. 90점이 안 되면 어떻게 된다? 90점이 안 되면 전시회로 작품을 내보낼 수가 없어. 등수 매기는 걸 해볼 텐데요. 등수 매기는 걸 해볼 텐데 좀 헷갈리니까 천천히 말씀드리고 잘 따라서 해주셔야 돼요. 자, 아까 합계 평균 어떻게 썼어요? 키보드를 안 썼죠? 키보드를 안 쓰고 여기 수식에 가서 자동합계 있는 화살표 눌러서 평균을 구하고 합계를 구하고 이거 눌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등수를 매기는 것도 함수가 있어요. 자, 여기 한번 가볼게요. 함수 더보기라고 있어. 함수 더보기. 수학 삼각이라는 기능이 오른쪽에 함수 더보기 점점점 보이세요? 네. 이 화살표 누르면은요 통계라고 있어요. 통계. 통계로 가면 한참 아래로 내려가야 돼. 한참 아래로 내려가면 여기 있다. rank.eq rank.eq라고 있을 거예요. 자, 어려우니까 제가 이렇게 쓸게요. 시험을 볼 때는요, 네 마음대로 계산하면 안 되고 내 마음대로 계산하면 안 되고 반드시 문제지에 무슨 함수를 쓰시오라고 알려줘요.
평균을 계산할 때 아까 에버리지 함수 썼잖아요. 그렇죠? 에버리지 함수를 쓰시오라고 알려주고 썸 함수를 쓰시오라고 알려주거든요. 이제 그런 연습을 하다 보면 아 등수를 매길 때는 판정을 매길 때는 무슨 함수를 써야겠구나고 알게 돼요. 자 여기는 이렇게 써요. 는 R 대문자 소문자 신경 안 쓰셔도 돼요. R A RA라고 썼어요? 여기 보면 RA 랭크, EQ라고 보이세요? 요거? 네. 얘를 더블 클릭하면 돼, 이렇게. 얘를 더블 클릭하면 이 함수가 찍혀 나와요. 이거를 여기 fx라고 될 클릭해가지고 여기에서 다른 책에는 찾으라고 나와요. 이거를 찾으라고 나오거든요. 이거 찾으려 그러면은요 머리 아파져요. 어차피 시험이나 여기에는 무조건 함수명이 기록이 돼 있거든. 명시가 돼 있으니까 는 RA라고 쓰면 RA로 시작한 함수가 이렇게 보이거든. 이렇게 얘를 더블 클릭하면 돼. 얘를 더블 클릭하면 되는 거야. 그럼 아 랭크.eq라는 함수를 쓰라고 하는구나 라고 알려주거든. 근데 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잖아요 우리. 네. 그럴 때 요거 fx 있어요? 네. 얘를 누르면 설명이 떠요. 이거 사용법이 설명이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를 몰랐을 때 fx를 누르면 함수를 내가 찾아야 돼. 여기서 다 찾아야 되는데 함수를 알 때는 함수를 써 이렇게 쓰는데 저도 여기 있는 함수를 다 모른단 말이에요. 달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러니까 무슨 함수를 쓰시오라고 하면 이걸 쓰고 이 사용법을 모르니까 어떻게 된다? 설명서를 봐야죠. 그 설명서가 요거. 여기를 누르면 아 지금 당신이 랭크.eq라는 함수를 사용하고 싶어 하는군요. 그럼 여기 이렇게 써 있었거든요. 여기에 아까 넘버가 뭐고 REF가 뭐고 오더가 뭔지 밑에 세 개가 험벅거렸거든. 이걸 알면 쉬운데 모르니까 이거 사용법을 모르니까는 이거를 물어보면 이걸 선택해 주면은요 이렇게 이게 나오는 거지. 자 여기서 말하는 넘버는 뭐냐면은요 지금 뭐에 등수를 매길라 그러는 거야? 홍길동에 일찜에 10명이 지금 작품을 제출한 사람들의 합계 점수를 갖고 순위를 매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뭐 평균을 갖고 매기든 합계를 갖고 매기는 되잖아. 그렇지? 심사위원 점수를 갖고 순위를 매기는 건 아니잖아. 네. 자, 이때 넘버는 뭐냐면 합계 점수. 홍길동이라는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합계 점수를 가지고 순위를 매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마우스를 여기를 클릭해 주면 돼. 이렇게. 그럼 아 307을 선택했구나 라고 떠. 그다음에 이제 REF라는 말이 밑에 있어요. REF. 이건 리퍼런스라는 거예요. 리퍼런스. 저는 영어를 되게 싫어하고 영어를 굉장히 관심이 없어 하는데 컴퓨터를 하다 보니까 영어를 모르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근데 REF가 리퍼런스 참조래. 참조. 어느 날 철수가 집에 와서 엄마한테 딱 쫓아오면서 엄마! 나 4등 했다! 그런 거야. 엄마가 반가워서 뭐라고 했냐면 전국에서? 아니. 그러면 전교에서? 아니. 그럼 니네 반에서? 아니. 그러면 우리 분단에서. 니네 반, 너 분단 몇 명인데? 4명. 꼴찌잖아, 꼴찌. 그렇지. 그럼 보세요. 이 307이라는 점수가 누가 1등인지 누구랑 비교해 봐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비교해 봐야죠. 그렇죠? 네. REF가 이걸 말하는 거야. 내 점수를 포함해서 나랑 같이 시험 본 점수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점수들 블럭을 잡아줘야 돼.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G5라고 하는 게 뭐였어요? 307이었죠? 이거는 왼쪽 거지, 왼쪽 거. 네. 여기 등수를 매기려고 하는 애 왼쪽은 평균이고 왼쪽이 합계잖아요. 그렇죠?
그럼 RF는 뭐라고 생각해요? 전체? G5부터 G 14번째가 아니라 뭐라고 하는 거야? 왼쪽으로부터 밑으로 10개지. 그렇죠? 네. 그러면 홍길동은 그런데 여기 있는 임꺽정은 어떻게 돼? 왼쪽은 300이고 300으로부터 밑으로 10개면 어디까지 내려가? 여기까지 가겠죠. 여기까지. 예. 그 윤택은 295점인데 밑으로 10개면 한참 밑으로 내려가야 되잖아. 그럼 여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얘가 1등하네. 그렇잖아. 네. 그래서 이 RF는요. 아까 마우스로 이렇게 쭉 블럭 잡았잖아요. 10명을. 나를 포함해 10명을 쓰고 나서 F5번 키를 눌러야 돼. 아, 정정 F4번 키. F4번 키. 아까 절대 참조로 바꾸는 거 있었죠. 달러 표시 꽝꽝꽝 찍히는 거. 항상 이 10명 중에서 몇 점수를 비교해봐야 되지. 그렇지. 그런 거예요. 자, 오더. 오더는 뭐냐면 순위를 매기는 거. 1등을 어떻게 매길 거냐 이거야. 점수가 높은 게 1등이야? 점수 낮은 게 1등이야? 높은 게 1등이죠. 장미란 선수가 올림픽에서 역도에서 금메달 땄죠.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땄어요. 그 다음에 나가서 중국 선수한테 밀렸어. 지금은 은퇴했잖아요. 그래서 대학 교수님으로 계시는데, 그러면 역도 경기는 점수가 숫자가 커야 1등이지만 박태환 선수는 어떨까? 수영 선수는 숫자가 커야 1등이야? 숫자가 작아야 1등이야? 작아야 1등이죠. 다가 두 가지가 있단 말이야. 뜀박질이나 수영이나 이거는 숫자가 작아야 1등이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숫자가 커야 1등이잖아요. 여기 뭐라고 써있냐 보세요. 0을 쓰거나 생략하면 내림차순이에요. 내림차순이 뭐냐면 큰 게 위에 있고 작은 게 밑에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다 0을 쓰게 되면 뭐가 된다? 0을 쓰게 되면 아까 안 썼잖아. 그 여기 수식 결과 1이라고 떴네. 여기 307이 1등인가 봐. 강호동이가. 근데 만약에 여기 0이 아닌 박태환 선수 같으면 어떻게 될까? 0이 아닌 값을 지정하면 어떻게? 0이 아니면 뭐라고 쓰면 돼? 2라고 써도 되고 컴퓨터는요. 0 아니면 2를 써요. 뒤로. 0을 쓰시오 그럼 0 쓰고 0이 아닌 걸 쓰시오 그럼 1 쓰면 돼. 그럼 꼴찌야. 이게 수영 경기 같으면 제일 늦게 들어온 게 꼴찌가 되는 거고 지금 수영이 아니라 역도 경기처럼 큰 숫자가 1등이니까 0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겠죠. 그렇죠? 0 쓰든지 안 써도 되는 거예요. 확인 누르면 1등이 됐어. 그럼 보세요. 얘를 자동 채우기 하겠지만 이걸 안 썼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된다 그래. 이렇게 블럭 잡아서 여기 녹색 점 있죠. 이거를 한꺼번에 더블 클릭하면 쭉 누가 꼴찌야? 이순신 학생이 10등이었네. 그렇지. 근데 보세요. 여기 홍길동 점수가 심사위원 선생님이 오셔서 하는 얘기예요. 아, 미안합니다. 홍길동 학생은 98이 아니라 78이네요. 그래서 78. 그럼 어떻게 돼? 6등이 됐네. 그렇죠. 근데 여기 있는 이순신 채점을 했던 심사위원 선생님이 99예요. 이렇게 고치면 어떻게 돼? 2등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죠? 점수가 바뀌면 등수가 바뀌고 합계도 바뀌고 평균도 바뀌어요. 만약에 점수가 바뀌면 합계, 평균, 등수를 다시 계산한다고 하면 얼마나 귀찮아. 그럼 못할 짓이지. 그렇죠? 자, 여기 한번 계산해 볼 거예요. 판정. 아까 등수는요 이렇게 매겼어요. 이렇게. 등수는 이렇게 명령을 걸었어요. rank.eq라는 명령을 걸었는데 요 G5는 누구 점수를 갖고 순위를 매길 거냐 물어본 거고 두 번째 이 REF는 뭐다? 엄마나 1등 했어, 3등 했어, 5등 했어 그러면 누구랑 시험 봤는데 대상자가 누구냐 이거지. 그리고 점수 큰 게 1등이니 점수 낮은 게 1등이니 물어보는 게 여기 뒤에 있는 숫자예요. 1 쓰면 점수 낮은 게 1등이고 수영 선수처럼 육상 선수처럼 0을 쓰거나 생략하면 뭐다? 컴마하고 0을 쓰는데 0을 쓰지 말라고 해서 요것만 쓰면 안 되고 컴마도 지워야 되겠지. 이렇게 쓰려면 이렇게 다 써야 되는데 이렇게 쓰면은 이거는 큰 숫자가 1등이다라는 거지. 자, 이번에 판정을 계산해 볼게요.
판정은 뭐냐면 평균 점수가 90점 이상이면 통과라고 표시할 거고요. 아니면 빈칸으로 처리할 거예요. 평균 점수가 90점 이상이 되면 이 사람은 통과라고 할까? 합격이라고 할까? 합격이라고 할까? 그냥 합격으로 표시하고, 여기 86.0은 어떻게 돼? 90점 이상이 아니니까 불합격이라고 쓰면 마음 아플 것 같아서 빈칸으로 두라고. 빈칸으로. 합격, 불합격 그럼 보기 싫잖아. 합격이라고 쓴 사람은 합격이고 안 써 있으면 합격 아닌 거로 알면 되잖아. 그렇지? 이렇게 하겠다 이거죠? 여기다가 이제 판정은 어떻게 한다고? 이렇게 처리하겠다고 이제 아까 메모를 해놨어요. 이렇게. 자, 그럼 여기다 이제 써야 돼. 명령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는 if if 영어의 뜻은 만약에 이거야. 만약에 이거야. 뭐가 만약에 평균이 어쩌다면 90점 이상이라면 그래서 합격이라고 하고, 아니면 어떻게 할 건데 그냥 빈칸으로 둘 거래 이거야. 그럼 괄호를 열었는데 엑셀은요 는 하고 명령을 썼죠. 그 다음에 괄호를 열어요. 괄호를 열어야 이 안에다 뭐라고 쭝얼쭝얼 써놔야 답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 이제 함수라 그래. 함수. 이걸 함수라 그래.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함수 목록에서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 직접 입력하는 방법이 있어요. 시험에서는 함수명을 제공해요. 그러니까 목록에서 선택하지 말고 쓰면 되는 거야. 쓰는 거. 여러분 함수가 뭐냐? 이거 함수. 삼각함수 들어보셨죠? 삼각함수. 미적분함수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통계 이런 거. 함수라는 건 뭐냐면 영어로 이렇게 써요. 펑션. 우리 키보드에 아까 F4번 누르는 거 있었죠? F4번 누르는 거. 그 F가 펑션의 줄임말이에요. 이걸 다시 우리말로는 이렇게 불러요. 기능. F1번서부터 F12번까지 함수 키가 있다고 얘기하지 않고 기능 키가 있다 그래요. 근데 저 펑션을 엑셀하고 수학에서는 함수라고 부르고 그 수학과 엑셀이 아는 데는 다 기능이라고 불러요. 는 함수명을 입력하고 괄호 열고 내용물을 채우고 괄호를 닫고 엔터 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볼게요. 쿠쿠 쌀 물 뚜껑 덮고 엔터 탁 치면 뭐가 된다? 이게 밥이 되는 거예요. 이때 쿠쿠가 뭐 하는 기능이다? 밥하는 기능이야. 밥하는 기능. 근데 엑셀에서 쿠쿠를 뭐라고 부른다? 밥하는 함수라고 부르는 거야. 함수. 는 믹서기 수삼 넣고 꿀 넣고 야쿠르트 넣고 뚜껑을 덮고 탁 엔터 치면 뭐가 된다? 인삼 주스가 되는 거예요. 인삼 주스가. 저 믹서기를 우리는 뭘 가는 기능이라고 부르고 엑셀에서는 이거를 믹서기를 함수라고 부른다 이거지. 그래서 어떨 때는 괄호 안에 두 가지를 넣을 때도 있고 세 가지를 넣을 때도 있고 네 가지 다섯 가지 또는 안 넣을 때도 있고 넣지 않을 때도 있고 하나만 넣을 때도 있고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 기능을 많이 써봐야 알겠지. 그렇지. 만약에
쌀하고 물 말고 콩도 넣고 보리도 하면 여러 가지 뭐 나오겠지, 그렇지? 꼭 쌀하고 물만 넣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 물도 적게 넣으면 된밥이 되고 물 많이 넣으면 진밥이 되는 것처럼. 그래서 아까 여기다가 는 if라고 쓰는데 괄호를 열면 로지컬 테스트, value if true, value if false 하고 밑에 괄호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얘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잖아, 아직 우리가. 말은 이거야. 평균이 90점 이상이라면 이런 뜻인데 얘를 모르니까 설명서를 불러야 될 때 뭐를 누른다? 요거. fx를 누르면 설명서가 떠요, 이렇게. 로지컬 테스트. 네가 물어보고자 하는 질문이 뭐냐 이거야. 우리가 물어보려는 질문이 뭐였죠? 내 왼쪽에 있는 평균 점수 얘가 어쩌라고? 90점 이상이냐고 물어봐야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크거나 같다 90. 엔터 아랫줄에 쉼표하고 점 있죠? 쉼표하고 점, 맞춤표. 맞춤표 여기 있잖아, 이거.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애 있잖아, 이게. 크다 있죠? 그 다음에 윗줄에 는이 있잖아, 는. 우리 수학에서는 크거나 같다를 이렇게 써요, 이렇게, 이거. 저기 이렇게 써요, 그렇죠? 근데 컴퓨터는 이런 기호가 없기 때문에 크거나 같다라고 옆으로 씁니다. 크거나 같다라고 이렇게 옆으로 써요.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는데 90점 이상이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 여기다 합격. 우리말로 합격이라고 쓰면 돼. 합격이라고 쓰고 밑에 빈칸을 클릭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위에가 자동으로 따옴표가 앞뒤로 생겼죠? 아까 우리 분명히 합격이라고만 썼거든. 합격만? 이렇게 합격이라고 쓰고 밑에 걸 클릭했더니 자동으로 따옴표가 찍혔거든. 그럼 만약에 이거는 value if false는 뭐냐면 아니라면 이거지. 두 번째 거는 맞다면 이거는 아니라면 이거지. 아니라면 어떻게 하라 했어요? 아까 우리 빈칸 두라 그랬죠? 빈칸. 빈칸은 어떻게 쓰냐면 스페이스바를 한번 눌러도 되고요. 스페이스바 한번 누르거나 아니면 여기다 따옴표 열고 닫으면 돼요. 따옴표를 열고 닫으면 아무것도 안 썼잖아요. 따옴표 안에. 그게 빈칸이라는 뜻이에요. 컴퓨터에서는. 확인을 누르면 확인 누르기 전에 밑에 결과가 뭐라고 떴어요? 여기 결과가 합격이라고 떴잖아요. 여기. 그렇죠? 그거 확인하고 이제 확인 누르면 아, 난 합격이구나 이거지. 자, 원래는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처음에 홍길동 학생 거에 심사위원별로 합계와 평균을 계산하고 등수를 매고 판정을 매겼으면 이렇게 블럭을 잡고 여기를 따당 누르면 나머지 60만 명도 한꺼번에 딱 나오겠지. 그러니까 90점 이상이 아닌 사람은 빈칸으로 나왔잖아. 그렇죠? 근데 알고 봤더니 홍길동이 98이 아니라 얘가 78이면 어떻게 돼? 등수도 바뀌고 판정도 없는 거지. 그래서 점수에 따라서 자동으로 합계 평균 등수가 나오고 판정도 매겨지는 거예요. 판정이 뭐라고 매겼는가 제가 여기다 명시를 하나 보여드리면 판정은 이렇게 쓰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H 다섯 번째 값 평균이잖아요. 그렇죠? 평균분이 90이라는 숫자보다 왼쪽이 기준이에요. 왼쪽이. 얘가 90이라는 숫자보다 크거나 같다면 그렇다면 합격이라고 표시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냅둬라 이거지. 그래서 이상은 크거나 같다죠. 크거나 같다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이렇게 씁니다. 이하는 뭐래? 이렇게 써야죠. 이렇게.
초과는 뭐야? 초과는 크다죠. 크다 이렇게 쓰고, 미만은 작다고 이렇게 쓰고, 같다는 이렇게 쓰죠. 다르다는 어떻게 쓸까요? 다르다. 우리 수학에서 다르다는요 이렇게 쓰거든. 이렇게. 근데 키보드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다르다는 어떻게 쓰냐면 좀 다릅니다. 다르다는요 이렇게 써요. 작거나 혹은 크거나. 같지 않은 게 다른 거잖아. 같지 않은 경우가 다른 거잖아. 그렇죠? 안 같은 거니까 내가 너보다 작거나 내가 너보다 크면 다른 거지. 글자 좀 줄여주시오. 요 순서는 바뀌면 안 돼요. 얘는 이렇게 쓰는 게 맞지만 이렇게 쓰면 안 돼. 이렇게 쓰면 틀린 거야. 이렇게 쓰면 틀린 거야. 얘도 같거나 작거나 이렇게 쓰면 이건 틀리는 거야. 꼭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꼭 써줘야 돼. 우리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사칙연산이라고 하죠. 사칙연산. 근데 우리 컴퓨터는요 좀 이따 다시 보여드릴게요. 다양한 연산자가 있어요. 다양한 연산자. 그 중에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아까 사칙연산이라고 했는데, 사칙연산. 컴퓨터는 사칙연산이 아니라 더 복잡해요. 그래서 산술연산. 요런 것도 있어요. 요런 거. 요거. 이게 뭐냐면은요 2의 3승, 2의 3제곱. 우리 수학에서는 어떻게 쓰냐면 2의 3승 이렇게 위에다 쓸 수가 있는데, 이렇게 위에다 쓰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쓰면 이거는 2의 3제곱, 2의 3승이라는 뜻이야. 이런 것들이 산술연산자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관계연산자. 아까 이런 거 크거나 같다 또는 작거나 같다 또는 크다 또는 작다 같다 다르다 이런 거. 뭐 논리연산자도 있어요. 논리연산자. 그 다음에 뭐 결합연산자. 뭐 연산자들 종류가 되게 많아요. 저는 이제 컴퓨터를 전공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배웠으니까 당연히 이런 거다라고 하는데, 이제 컴퓨터를 처음 배우시거나 이런 걸 이제 하다 보면 컴퓨터 너무 복잡해요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다르게 생각하면은요 복잡하죠. 복잡하다는 거는 뭐야? 많아서 복잡한 거잖아. 많아서 복잡한 거니까는 다르게 좋게 표현하면 다양하다. 기능이 다양하다. 이렇게 좋게 표현하면 그런 거고. 근데 여러분 이제 엑셀을 하시다가 재미가 생기면, 우리가 지금 이제 한 달 과정이잖아요. 4번 하는 거, 2시간짜리 4번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보통 3시간씩 12번 정도 해요. 30시간 이상씩 하거든요. 그런 과정을 들으셔야 돼. 그래서 아니면 또 서점에 가셔서 책을 하나 사셔가지고, 제가 사실은 이 교재를 지정을 안 한 이유가, 여러분 교재를 지정하시면 이 교재가 원래는 되게 두꺼워요. 4과목 들어있는 책인데 그 중에 일부만 제가 설명하려고 이렇게 저는 잘라갖고 다니는 건데, 나머지는 안 배우잖아요. 그러면 아깝잖아. 그래서 낭비가 될 것 같아서 책을 따로 안 했는데, 여러분이 다음에 이제 좀 엑셀이 재밌어지거나 좀 자세히 배우고 싶으시면 이런 책을 하나 사셔야 돼. 엑셀 책을. 너무 두꺼운 거 말고, 읽어봤더니 도무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그러면 그 책은 어려운 거니까 보지 마시고, 앞에를 봤더니 내가 좀 배운 것도 있어. 아는 것도 보여. 근데 뒤는 모르겠어. 그러면 그게 수준에 맞는 거니까 그런 책을 사서 공부하시면 돼.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도 무턱대고 두꺼운 책을 샀거든요. 두꺼운 책 사가지고 뭐 했느냐, 뭐 올려놓기 좋더라고. 두꺼우니까 쓸 데가 하나도 없어.
그때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 딱 책을 사서 앞장을 보면 앞장부터 모르겠다 그러면 너한테 안 맞는 거니까 사지 마 이런 거고, 앞장은 알 거다. 기본적인 걸 배웠을 테니까. 근데 뒤로 가면 모르는 게 많아? 당연히 너의 수준이 기초니까 그런 거야. 그러면 그런 책을 사서 공부해 그러더라고. 자, 지금 이제 판정을 매겼는데 하나 더 계산할 게 있어요. 심사 통과 인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5명인가요? 여기 지금 합격자가 5명이죠. 그렇죠? 그럼 여기 5명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5명. 이번에 심사 결과가 5명이 통과를 했습니다라고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 점수가 바뀌어가지고 이 점수가 바뀌면 합격자가 늘어날 수도 있겠지. 늘어나면 자동으로 여기도 몇 명이라고 나오겠지. 그렇죠? 이제 심사 통과 인원을 계산해 볼 건데요. 함수는 기능이 많이 있어요. 여기 있는 기능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매겨지고, 아까 뭐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었는데, 다른 거 한번 해볼게요. 심사 통과 인원을 계산할 건데, 이건 뭐를 계산할 거냐면은 합격자 수를 계산할 거예요. 합격자 인원, 합격자 수를 계산해 볼 겁니다. 예전에 여기다가 이제 9시점 이상이면 통과라고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통과라는 글자가 몇 개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지. 개수를 세야 되겠죠, 개수. 개수를 세야죠. 예, 이거는 카운트 함수라 그래. 카운트 함수라 그래. 개수 세는 거지. 남자가 몇 명인지 여자가 몇 명인지 안경 쓴 사람이 몇 명인지 안경 안 쓴 사람이 몇 명인지 개수를 세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9시점 이상이 몇 명인지 이렇게 물어봐도 되지. 합격자가 몇 명이냐고 물어보지 않아도 9시점 이상이 몇 명인지 물어봐도 되겠지. 9시점 이상이 합격이니까. 근데 어차피 우리가 아는 거는 얘가 합격이다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합격자 수가 몇 명인지를 물어봐도 되겠지. 즉 합격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개수를 세라 이거지. 개수. 다른 말로는 뭐다? 90점 이상. 평균 90점 이상인 인원수를 세는 것도 같은 뜻이에요. 아까 90점 이상인 사람 인원 점수에다가 합격이라고 표시했으니까 그 말이지만, 근데 이제 문제지에는 이렇게 나와요. 합격이라는 이 개수를 세보시오 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90점 이상이 몇 명인지를 물어볼 수도 있거든. 근데 90점 이상이 몇 명인지를 물어봤는데 거기다 대고 합격의 개수가 몇 개다 이렇게 하면 틀린 거야. 그렇죠? 물어본 게 서로 다르면 틀린 거예요. 자,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이렇게 쓸 거예요. 는 시 오 유 카운트라고 쓰려고 제가 COU라고 썼더니 카운트 A, 카운트 블랭크, 카운트 if S 이런 거 보이세요? 여기서부터 요 5개가 개수 세는 함수예요. 카운트는 숫자가 몇 개 있는지를 세는 거예요. 숫자. 여기 숫자, 합격은 숫자가 아니잖아. 글자잖아. 그렇죠? 이거 쓰면 안 돼. 카운트 A는 숫자를 세든 글자를 세든 다 세. 일단 메모해 드릴게요. 뭐는 안 센다? 비어있는 건 안 세. 그럼 비어있는 걸 세는 게 카운트 블랭크야. 카운트 블랭크는 빈칸만 세는 거야. 먼저 적어드려야 되겠다. 그래야 여러분 보시기에 좀 수월하겠지. 대문자, 소문자 상관없어요. 범위를 설정하면 이거는 범위 내에 숫자만의 개수. 카운트 A 범위라고 쓰면 범위 내의 숫자 글자의 개수 단
빈칸만 제외한다. then count blank 범위를 설정해주면 이거는 뭐냐면 범위 내에 빈칸만의 개수. 엑셀은요 빈칸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엑셀은요 빈칸을 굉장히 민감하게 계산해요. 그 다음에 count if가 있어요. count if 범위 조건이 있는데 이거는 범위 내에서 조건에 해당하는 개수. 이건 count if s가 있어요. 범위 조건 해갖고 이거는 여러 조건에 해당하는 개수.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여기 빈칸만의 개수를 센다, 뭐 빈칸이 아닌 거의 개수를 센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엑셀은요 몇 명이 지금 작품된 사람이 몇 명이에요? 10명이죠. 어떻게 10명이라고 아시는 거예요? 여기 인원이 10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 이걸 빼면 어떻게 돼? 이걸 모르고 이름 안 넣으면 어떻게 돼? 9명이 되는 거죠. 네. 9명이 되잖아.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기 회원 번호가 10개니까 10명이라고 하고 여기는 이름이 9개니까 9명이면 얘는 10명이고 여기는 9명이니까 다르잖아. 그렇죠? 근데 여기는 회원 번호가 빠졌어. 그러면 여기도 9명, 여기도 9명이니까 당연히 이번 전시회 작품 심사에 제출하는 학생은 9명이라고 계산한단 말이야. 근데 점수는 10개잖아. 점수는 10개잖아. 난리가 나는 거지. 여기는 9개고 여기는 9개고 10개고 어딘가 잘못된 거지. 그렇지. 이걸 바로 잡지 않으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쓰냐면 자, 여기다가는 이런 카운트 A를 쓸 거예요. 제가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여기는 카운트 블랭크를 쓸 거예요. 카운트 블랭크를 쓸 거예요. 이렇게 그 두 개를 블럭 잡아서 쭉 자동 체크해 볼 건데 보시면 이거는 개수고 이거는 비어있는 개수를 센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 10명이 여기는 점수가 10개가 있고 여기는 이름이 9개가 있고 여기는 수험 번호가 9개가 있으니까 누락이 하나씩 빠졌잖아. 그렇지? 여기는 점수가 다 나왔는데 여기는 어떻게 됐어요? 분명히 합격은 5개인데 비어있는 건 5개잖아요. 근데 글자가 몇 개 있어요 여기? 5개밖에 없는데 10개라고 나왔죠? 근데 아까 우리 뭐라고 썼냐면 여기에 합격이라는 글자를 쓰지 않으면 빈칸을 두라 그랬잖아. 빈칸. 빈칸도 개수로 세요 여기서는. 좀 특이하게 엑셀에서는. 근데 하여튼 빈칸은 실제로 5개는 있어. 그럼 얘는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는 10개고 여기는 없고 비어있는 거 없고 여기는 비어있는 거 하나씩이고 여기는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지명 학생 체험 번호가 몇 번이에요 하고 물어봐야지. 2번입니다. 그 DC004는 이름이 뭐예요? 그럼 이 사람은 이순신이라는 사람이에요 라고 알려주면 10명 딱 맞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여기야 이렇게 빠지면 한 사람 빠졌는데라고 알 수 있지만 대학 입학시험 60만 명 시험 봤는데 60만 명 중에서 하나 빠지면 그게 처음에 있거나 저 끝에 있으면 알아보기 쉬운데 중간에 있으면 못 알아보거든.
60만 개 중에서 하나 고르는 거 어려워요. 그러고. 그때는 여기 있는 기능 중에서 여기 뭐 이런 게 있어요. 여기에 찾기에 들어가면은요. 찾기들 뭐가 있냐면 여기에 비어 있는 거 찾는 게 있어요. 비어 있는 거. 딱 찾았잖아요. 이렇게. 그럼 또 비어 있는 걸 마저 찾으려면 있으면 또 찾겠지. 근데 비어 있는 게 몇 개인지 일일이 다 세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때는 명령을 거는 게 낫지. 일일이 빈칸을 찾지 말고 명령을 걸면 되지. 명령을. 그 여기 빈 게 하나 있다. 이거는 글자가 9개 들어있고 비어 있는 게 하나니까 한 개 누락된 게 분명한 거지. 그렇지? 그럼 빨리 이 사람을 찾아야 돼. 이순신을 찾아야 돼.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다행히도 불합격이니까 괜찮은데 합격자인데 만약에 이름이 빠지면 어떻게 돼? 이름 없는 무명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꼭 이름을 써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엑셀에서는 이렇게 빈칸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서 이런 개수 세는 함수가 많아요. 자, 그럼 여기는 뭐를 개수 세는 거예요? 여기는 합격이라는 글자의 개수를 세야죠. 그러면 는 COU 카운트라고 쓰면 그 중에 여기 보시면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카운트 A, 카운트 블랭크가 있는데 우리는 이거야. 카운트 if. 합격이라는 글자가 몇 개 있는지를 물어봐야 되거든. 근데 이럴 수 있어요. 남학생이 몇 명이냐? 이게 카운트 if고 안경 쓰는 몇 명이냐? 그러면 그게 카운트 if인데 안경 쓴 남자는 몇 명이냐? 그러면 조건이 두 가지죠. 네. 근데 카운트 if s를 쓰는 거야. s. 우리 영어에서 s가 복소수 복수형을 쓸 때 s를 쓴대요. 그래서 안경 쓴 남자는 몇 명이냐? 이걸 쓸 때는 카운트 if s를 써가지고 남자를 물어보고 안경을 썼느냐 안 썼느냐를 또 물어봐야 되거든. 그때 이걸 쓰는데 우리는 카운트 if만 쓴다.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뜨고, 그쵸? 떴잖아, 그쵸?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쓰는지 밑에 뭐라고 써서 영어로 레인지 크리테리아라고 써있죠, 그렇죠? 레인지는 무슨 뜻이냐면 범위가 뭐냐, 범위. 크리테리아는 조건이야. 모르면 위에 있는 fx를 누르라 그랬죠? fx를 누르세요 그랬어. 여기 뭐라고 떴네, 이렇게. 여기 떴어, 이렇게. 뭐라고 떴나 볼게요. 크리테리아가 뭐라고 했어요? 크리테리아가 조건이야, 조건. 조건은 뭐다? 합격이 몇 명이냐 이거죠. 합격. 글자를 썼어요. 그리고 이제 레인지 옆인 거를 클릭하면 글자 이제 양쪽으로 자동으로 따옴표가 꽝꽝 찍힙니다. 레인지는 범위야, 범위. 여기가 범위야? 여기가 범위야? 어디가 범위예요? 합격인지 아닌지가 범위죠? 여기가 범위죠, 여기. 그래서 이 크리테리아하고 레인지가 붙어 다녀야 돼. 합격이라는 글자가 있는 데를 찾아야 되니까 여기를 범위는 해당 범위는 합격에서부터 여기까지 쓰는 거지. 이 중에 합격이라는 글자가 몇 개 있느냐? 아니면 빈칸을 개수를 세라 그러면 요렇게 하면 빈칸이야. 이러면 빈칸. 따옴표만 꽝꽝 찍으면. 근데 이거 누가 이렇게 복잡하게 했어? 카운트 블랭크를 쓰면 된다 그랬죠, 아까. 여기다가 합격이라고 쓰면 되고 확인을 누르면은요. 확인을 누르면 5명하고 뜨거든. 그런데 알고 봤더니 홍길동 점수가 58이면 어떻게 돼? 합격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럼 합격한 인원수가 바뀌지, 알아서. 죄송합니다. 98 맞았네요. 그러면 합격이 되면서 합격 인원수가 몇 명이 되고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이건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그렇죠? 계산하는데 그걸 이대로 보여줄 거냐, 결과를. 예를 들어서 이제 시험이 끝났으니까 이걸 보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많은 사람한테 당신은 몇 점이고 몇 점이고 심사위원 점수가 몇 점이 돼갖고
등수가 몇 등이고 합격이 했는지 안 했는지를 물어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걸 이대로 출력해 줄 거냐? 아니면 이름 순서대로 보여줄 거냐? 가나다 순으로. 아니면 등수별로 출력해 줄 거냐? 이게 중요하거든. 보여줄 때 어떻게 보여줄 거냐 이거지. 우린 지금 무슨 순서로 봤냐면 수험번호, 회원번호 순서대로 보고 있거든. 그럼 여기다가 홍길동이라는 글자 여기 성명이라는 글자나 홍길동의 이 글자 있죠. 이렇게 블럭 잡지 말고 여기 클릭해 보세요. 여기 이름 성명 안에다 클릭하세요. 그리고 데이터라는 메뉴가 있으면 데이터 메뉴 중에 이런 거 있어요. 정렬 및 필터라는 것에 기억에서 히읗에서 기억 이런 거 두 가지 보이세요? 기억에서 히읗은 뭐냐면 강감찬이 밑에 오고 위에 오고 홍길동이 밑에 오게끔 누르면 강호동이 위에 저 밑에 홍길동이 아래로 내려가. 이름 순서대로 나오는 거야. 가나다 선으로. 이거를 내림차순하면 어떻게 돼? 홍길동이 먼저 강감찬이 밑으로. 근데 우리가 여기 등수에다 클릭하고 오름차순하면 1, 2, 3, 4 등 순서대로 나오는 거지. 아니 합계선. 이건 합계선도 마찬가지죠. 어차피 등수라는 게 합계를 가지고 등수를 매겼기 때문에 합계 순서대로 보여라, 등수 순서대로 보여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정렬이라는 작업은 순서대로 나열하는 거예요. 나열하는 작업인데 두 가지가 있어요. 오름차순이 있고 내림차순이 있고. 오름차순은 뭐다? 작은 것부터 큰 순으로 작은 것부터 보여주기.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이렇게 가게끔 하는 거. 내림차순은 큰 게 위에 나오고 작은 것이 나중에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건데 단점이 있어요. 정렬을 하면 순서가 바뀐다. 그렇죠. 순서가 바뀌잖아요. 원래 순서대로 출력하려면 어떻게 돼? 자, 이렇게 하고 이제 등수 순서대로 출력하려고 그랬더니 싫어하는 거야, 사람들이. 꼴찌한 사람이 밑으로 나오니까 기분 나쁘잖아. 홍길동은 1등 했으니까 위에 나오든 밑에 나오든 상관이 없는데 꼴찌한 사람은 기분이 나쁘다 이거야. 저희 학교 다닐 때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전교생의 석차를 정문 옆에다가 붙여놨어요. 학교 안에다가. 밖에다 걸어놓으면 안 되잖아. 지나간 사람 보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은 위에 있겠지만 우리같이 공부 못하는 사람 밑에서 찾아야 되잖아. 기분이 나쁘더라고.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학생들은 밑에 자기 점수가 있으니까 칼로 잘라내버려. 그러다 걸리면 또 이제 혼나지 선생님한테. 그때는 여기 회원번호에다 클릭하고 오름차순하면 이게 순서지. 접수한 순서지. 그렇지 이렇게.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여기 회원번호 동네에다 클릭해놓고 오름차순 해주면 이게 아까 순서대로 나온 거지. 그렇지. 그냥 회원번호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 거야? 회원번호 없었으면 어떻게 될 거야? 원래 순서를 모르지. 그러면 접수장은 따로 있었을 거 아니야, 어딘가에. 홍길동이가 밑에 있었는지 위에 있었는지 중간에 있었는지를 다시 다 해갖고 순서대로 다시 잡으려면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정렬 작업을 하기 전에는 원래 순서대로 되돌릴 수 있게끔 뭔가를 조치를 취해놓고 작업을 해야 돼요. 근데 또 한 가지 보시면 이 제목 위에 제목이 한 줄 비어 있죠. 제목줄하고 본문 사이에도 빈줄이 있죠. 그 본문 밑으로도 지금 어떻게 되냐면 심사통과 인원도 지금 여기 한 줄 비어 있죠. 그렇죠. 그럼 실제 알맹이 요거잖아. 얘 위아래로 붙어 있지 않죠. 이렇게 작업해야 돼. 만약 여기가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붙어 있거나 여기도 이렇게 붙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정렬 작업할 때 애먹어요. 여기다 놓고 오름차순한다 그러면 이렇게 에러가 나. 여기는 한 칸 한 칸인데 여기는 두 칸이잖아. 붙어 있잖아. 그렇죠?
싸움나.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엑셀에서는 제목 쓰고 내용을 쓸 때는 꼭 빈줄을 하나 넣고 밑에 이제 결론을 맺을 때도 빈줄을 넣고 또 결론을 맺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10명이 아니라 한 5,000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5,000명. 5,000명 중에 합격자가 한 명이 나올지 아니 한 명도 안 나올지 아니면 5,000명이 다 나올지 모르잖아. 그렇죠? 합격자만 보고 싶을 때 어떻게 할까? 합격하지 않은 사람은 안 보고 싶어. 그럴 수도 있고요. 이 시성을 가진 사람은 보고 싶을 수도 있잖아. 이 시성. 여기 시성을 가진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둘 다 합격이 아니네. 그렇죠 지금? 네. 그러니까 보고 싶을 때 내가 마음대로 골라봐야 될 때도 있어요. 그걸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이제도 마찬가지로 여기 한 덩어리죠. 이렇게 한 덩어리. 위아래가 붙어있지 않죠? 꼭 그래야 돼요. 이 동네 아무데나 클릭을 해놓으세요. 아무데나 클릭해 놓으시고 자 데이터 메뉴에 가시면 깔때기 기호 있어요. 정렬 옆에 깔때기. 필터 누르세요. 이렇게 생깁니다. 이렇게. 필터를 안 하고 싶다 누르면 해제가 돼요. 그러니까 필터를 하면 제일 윗줄에 아래 방향 삼각형 기호가 생겨요. 그럼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필터가 걸렸구나 이거예요. 필터가 걸렸구나. 여러분 필터가 무슨 뜻이에요? 거르는 거죠. 그렇죠. 공기청정기에도 필터가 있고 자동차에도 필터가 있고 뭐 담배도 필터가 있고 우리 생활 곳곳에 필터라는 말을 많이 보거든요. 필터는 걸러내는 거예요. 이게 다르게 표현하면 원하는 것만 보고 싶을 때도 걸릴 수가 있지만 보고 싶지 않은 거를 걸러내서 안 볼 수도 있어. 그렇지. 자 이번에는요. 아까 합격자만 본다 그랬죠? 여기지 여기. 합격이란 판정이라는 글자 옆에 삼각형이 생겨 있잖아요. 그 삼각형에다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뭐라고 뜨냐면 모두 표시하라고 써 있네요 라고 되어 있어. 여기 화살표 눌러서 여기 화살표 누르면은요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모두 선택했군요 라고 되는데 필드값 없는 건 해제할 거야. 즉 합격이란 것만 클릭할 거야. 합격이란 것만. 합격. 여기 확인 눌러보세요. 이거 어떻게 되나. 합격하지 않은 학생들은 사라졌죠? 안 보이잖아. 왼쪽에 숫자를 보세요. 왼쪽에 숫자. 네. 6번 줄 어디 갔어? 6번 줄, 8번 줄, 9번 줄, 11, 12, 12, 13이 없어졌죠? 그렇죠? 네. 걸러낸 거예요. 걸러낸 거. 여기 이제 깔때기가 생겼어. 갖다 대니까 뭐라고 했냐면 필드값 없음. 판정은 필드값 없음. 합격을 빼고 필드값 없음에다 체크하면 뭐가 된다? 판정 합격하지 못한 사람만 보이는 거지. 이상하다. 이게 합격이라고 체크하면 합격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이상하게 나왔어. 판정이 합격자가 그럼 여기 가서 필터 해제라고 누르면 다 나오는 거야. 필터 해제 누르면. 자, 이 시성을 가진 사람은 보고 싶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성명에 가서 찾아야지. 성명에 가서 이 삼각형 화살표 누르면 여기 이 시성을 가진 사람 일일이 다 내가 체크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 이게 10명이니까 고르지만 만약에 100만 명이다 그러면 이 시성을 가진 사람을 다 여기다 일일이 누를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땐 텍스트 필터가 따로 있어요. 필터가 따로 있어요. 필터가. 거기 들어가면 같은 거, 같지 않은 거, 시작 문자, 끝 문자 뭐를 눌러야 될까 이 중에서? 시작 문자. 뭐가 시작 문자가 어떻게 돼야 돼? 2라고 쓰는 거지. 그죠? 2. 2로 시작하는 글자를 찾아보시오 이거지. 2로 시작하는 글자를 찾아보시오. 지금 이제 2자로 시작하는 성명을 찾아봐서 이순신이 나왔는데요. 필터를 해제했어요. 이렇게. 근데 이 갑자기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수식으로 이렇게 공식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원래는 이렇게 결과로 나와야 되잖아요. 결과로 이렇게 결과로 나와야 되잖아요. 몇 점인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간혹 이렇게 나오게 할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나온 건지 한번 찾아봐야 돼. 이거. 자, 우리 키보드에 보시면 컨트롤 키 누르고요. 컨트롤 키 누르고 그 탭 키에 보면 물결 기호 있잖아요. 물결 기호. 찾으셨어요? 물결 기호? 컨트롤하고 물결 기호를 누르시면 얘가 이렇게 숫자로 합계나 평균이나 등수가 나와야 되는데 컨트롤하고 물결 누르면 이렇게 수식 자체로 나와요. 이렇게. 컨트롤 물결. 컨트롤 키하고 컨트롤하고 이제 물결을 누르게 되잖아요. 물결 기호를 누르게 되면 결과로 보이지 않고 결과로 보이지 않고 결과의 내용이 아닌 수식으로 보인다. 컨트롤하고 물결 눌러주면 다시 결과로 보이고 다시 수식으로 보이고 해요. 그럼 그대로 다시 누르면 결과로 나오나요? 예, 이렇게 보면 이렇게 수식으로 보이고 제가 이제 간혹 이렇게 수식을 보여드릴 때가 있거든요. 결과를 보여드릴 때도 있고. 근데 이거를 제가 설명을 안 드렸었는데 한 번도 왜 그게 나왔을지 모르겠네. 그래서 거기서부터 막혀서요. 망했어요. 계속 그걸 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마무리 질 텐데요. 필터라는 거를 우리가 골라내는데 만약에 이 시성을 가진 사람이 합격자를 봐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까 이 시성을 봤더니 합격자 한 명도 없었죠. 그럼 해당 안 되지만 만약에 이렇게 여기 있는 이몽룡이가 합격이 됐네 이렇게 이 시성을 가진 사람이 합격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보세요. 아까 여기에서 텍스트 필터에서 시작 문자를 2로 쓰고 이 시성을 가진 사람이 나왔고 여기 가서 판정에 가서 다시 합격이라는 글자를 찾아라 그러면 이 시성을 가진 사람 중에서 합격자를 찾은 거지. 그렇지. 필터가요 복잡하게 계산하면 되게 복잡해져요. 근데 쉽게 말하면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내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쉽게 이런 거 있죠. 우리 결혼 그 매칭하는 회사들 있잖아요. 회원 가입하면 남자 회원이 가입되면은 그 사람의 인적사항이 들어가. 이름, 나이, 뭐 직업 여러 가지 들어가고 그럼 이 남자 회원이 어떤 여성을 원하는지를 물어볼 거 아닙니까? 연상의 여인을 좋아할지 아니면 연하를 좋아할지 뭐 나이는 상관없다. 동성동본은 또 안 되잖아. 그렇죠. 쉽게 말해서. 이전에 된대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여기다 조건을 거는 거야. 뭐 키가 얼마나 이상이 커야 되고 작아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을 거란 말이야. 난 직업을 갖고 있는 여성이 좋은지 어쩌고 저쩌고 찾을 거란 말이야. 그렇죠? 거기다 걸러주면 그 사람이 원하는 여성 회원들이 명단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 명단을 이제 매칭시켜 줄 수가 있겠지. 자, 그런데 지금 조건이 2번 걸렸잖아요. 성명에도 걸려있고 판정에도 걸려있는데 이거를 다 해제하려면 어떻게 해? 성명에 가서 필터 해제 누르고 판정에 가서 필터 해제 누르려면 귀찮아. 그때는 이거 누르는 거예요. 이거. 지우기 누르면요. 2가지 조건이 3가지 조건이 한꺼번에 다 해제가 돼. 아니 나 필터 안 할래. 그럼 필터 안 해도 되고 필터를 했을 때 조건을 한꺼번에 지울 땐 지우기를 누르면 여러 조건이 한꺼번에 지워진다. 근데 우리가 데이터에서는요. 데이터 메뉴에 가서는 정렬 잠깐 해봤고 필터 잠깐 해봤는데요. 고급 필터라는 것도 있어요. 고급 필터. 여기 보면 또 유효성 검사도 있고 유효성 검사는 지난 시간에 해봤죠. 남자, 여자, 뭐 남성, 여성 이런 거. 통합도 있고요. 부분합도 있고요. 그룹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다 못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요걸 좀 마저 살펴보고
살펴보고 나서 해보도록 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